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문영배 재판관님, 제가 작년에 재판관님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계실 때 방 바로 앞에서 인사를 드렸고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작년 12월에 좀 팬레터를 하나 작성하셨는데 직접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날 12월 30일에 퇴임하시는 분이 마침 제 지인분이 계셔서 그분도 호의를 베푸시고 저희 그때 휴가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같이 이제 그 전해드리러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제 아주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잘생긴 남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게 나왔는데 이제 한창 시위를 하고 있어서 그 호의를 베푸신 그날 퇴임하시는 분과 제가 나오면서 조금 험담을 좀 들었어요. 그 앞에 시위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호의를 베풀었지만 나갈 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이 북콘서트를 한다고 하자 저보고 빨리 책을 사서 사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원래 이제 사인을 해주시는 게 이제 목표였잖아요. 근데 좀 바뀌어서 조금 유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질문하게 돼서 기분은 좋습니다. 재판관님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약간 법적인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언니와 같이 외국 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가 왔는데 저희 이제 지인들이 가끔씩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관예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입니다. 영어로 단어를 찾아보면 그냥 corruption, 비리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다가 그러면 그냥 법조인들 사이에서 너무 지나치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참 딱히 이제 노라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예우가 저는 아직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그걸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 이유를 실체를 좀 말을 하는 게 좋다. 형식적인 거 말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될 책임이 여전히 법원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정관예우를 좀 이렇게 방지하는 제도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면은 그 법원에서 나온 사람이 뭐 2년 동안 사건 수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그 외관을 없애는 게 좋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제3자가 알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외관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싶고 무엇보다는 법관이 정년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는 정년 마치고 변호사를 잘 안 한대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근본적인 제도도 같이 연구하는 게 어떤가 싶고 제가 느낌에는 정관예우에 관한 그 뭐 의혹은 저는 뭐 과거보다 현저하게 좀 감소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이요. 자, 여기 이쪽에. 네. 아까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다룰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오늘 부모님 몰래 작가님 뵈러 왔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자식조차 쉽게 통제가 안 되는데 공동체를 무시하고 멋대로 하려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멋진 질문. 그 두 가지로 좀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단호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공동체의 운영 뭐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태라면은 저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섣불리 나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너는 공동체의 적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좀 위험하다 싶어요. 네, 질문이 되었나요? 네. 네, 좋은 질문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네, 저쪽에. 화면으로만 뵙다가 실물로 뵈니까 더 멋지신 것 같습니다. 저 팬은 아니고요. 저는 아까 강연 내용에서 사법부 신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든 생각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법부 신뢰와 관련해서 국민과 사법부 간의 법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차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나 성범죄 같은 것에 대해서 양형이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양형에 대해서 그 감형 기준 같은 것들을 그런 이유로 왜 감형을 하느냐는 사람들도 많고, 이건 뭐 제어는 아니지만 뭐만 하면 이제 사형시켜라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그 국민과 사법부 간의 법 감정의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이라고 하긴 부적절한데 사법부 신뢰를 얻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거나 하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신뢰는 제가 볼 때 투명성이 일단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을 국민이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데서 저는 의혹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은 배심 재판하고 참심 재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배심 재판을 하든 참심 재판을 하든 그 사법 절차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위스인가 거기는 직업법관 2명의 국민의 그 의회인가에 선출한 그걸 명예법관이라 하거든요. 명예법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3명이 재판을 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 하니까 재판이 있을 때마다 그 명예법관은 오시고 이 직업법관 둘은 계속 사무실에 근무해요. 그러면 이제 재판할 때 이 직업법관들이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면 명예법관이 듣고서 아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명예법관이 어떤 법리를 뭐 이렇게 판례를 이렇게 잘 제시한다기보담도 직업법관이 설명하는 바를 이해한다 못한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판 과정을 이 사람은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재판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국민 보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국민이 들어오십시오 재판에. 그래서 참심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배심 재판을 해서 유무죄가 국민이 그 판단하게 하든지 이런 방안도 좀 연구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양형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양형 기준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표를 좀 촘촘하게 해서 착착착착 하면 딱 값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좀 국민 보고 믿어라 해가지고 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80년대 90년대 국민들은 지금의 이 정도의 그 신뢰만 보여줬어도 저는 신뢰했을 것 같아요. 근데 2025년의 국민은 그때보다 훨씬 이게 요구가 높아요. 요구가 높은데 판사들은 옛날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는 국민들의 요구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전공법으로 참심합시다. 법원에서. 아니면 배심합시다라고 치고 나오는 게 어떤가. 저는 그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